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중화권 매체 비전타임즈는 10월 12일 단독 보도를 통해 9월 하순부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공산당에 대해 대규모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 공산당 당사를 봉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공산당원과 지지자들이 체포돼 감금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모스크바 경찰은 러시아 연방공산당원의 중앙위원회 건물과 공산당의 모스크바시위원회 건물에 대해 사흘 동안 봉쇄작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부수석 이반 멜리코프의 사무실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전타임즈에 따르면 푸틴은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서 러시아 공산당과 음모를 꾸며 푸틴의 권력을 흔들려 기도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푸틴은 이에 격분해 러시아 공산당 수뇌부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국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 그리고 중앙연방의 주요 간부들이 체포됐습니다. 전 모스크바 항공우주학과 교수 달리아는 비전타임즈에 여러 러시아 주류 매체들이 이 사안을 추적해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아 교수에 따르면 푸틴은 스파이 출신으로 각계의 정보를 매우 빠르게 장악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소련은 중공의 형님격으로 중공과 러시아 공산당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은 중공이 유럽과 미국의 정세계에 줄곧 깊숙이 침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은 중공이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해 조작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달리아 교수는 푸틴이 이번 공산당 단속은 중공에 대한 경고라면서 러시아도 폴란드를 본받아 공산당 퇴출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소비에트 시대가 러시아를 망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련을 닮아가고 있다면서 기가 막혀 하기도 했습니다. 달리아 교수도 공산주의가 소리 없이 미국을 침식한 사실에 통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은 이미 유토피아라고 선전한 공산주의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성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공산주의는 인성과 도덕을 파괴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은 중공이 오랫동안 금전으로 서방세계 인사들을 매수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의 적영화가 러시아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고 달리아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체크 공화국에서 공산당이 퇴출됐다는 내용입니다. 1948년 공산당 통치하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체주의였습니다. 50년대만 하더라도 수많은 반체제 체코인들이 노동 개조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체코인들의 반공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는 벨벳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11월 17일 프라하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벨벳 혁명의 인파는 11월 20일이 되자 50만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24일이 되자 공산당 총서기 등 지도부들이 물러났습니다. 27일에는 전 시민이 모두 스트라이크를 벌였습니다. 29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이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다당제 총선거가 치러졌고 바칠라프 하벨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공산당이 물러나고 시민혁명으로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를 벨벳 혁명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새로 탄생한 정권은 자신들이 공산당과는 달리 민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산당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바칠라프 하벨은 공산당을 억지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전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나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당은 보헤미아 모라비아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체크 공화국 의회에서 의석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9일 바칠라프 하벨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이날 치러진 체크 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산당을
의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체크의 선거구에서 공산당의 득표는 3.62%에 불과했습니다. 의회 진입선은 5%에 크게 못 미쳐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공산당 당수 보이체크 필립은 사직을 선언했습니다. 체크 공산당은 1989년 이후 법을 개정해 젊은 유권자들을 흡수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지금 남은 공산당원은 소수인데다 고령층입니다. 체크 사람들은 공산당이 퇴출되는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시기가 좀 늦었다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기록적으로 높인 중공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여부입니다. 미국은 타이완에 대해 군사 무기를 판매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과 남전하에 함대를 파견해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중국과 싸울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객관적인 수치상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하지만 경제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재미학자 허칭레는 9월 27일 미국의 국채는 28조 4,300억 달러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미국민들 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8만 6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 제넷 옐런은 재정 수요와 통화 팽창에 대응할 만한 정책이 있다고 한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 대책이 없는지 9월 22일 의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10월 18일이 되면 현금이 바닥날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미 정부가 유사일에 처음으로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의회가 국채 발행 상한선을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계속 추진해 본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채를 사줄 당사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중 무역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도 관심사입니다. 계속 중국과 디커플링을 유지할지 커플링을 할지가 고민입니다. 때문에 타이완도 미국을 마냥 믿고 있어도 되는지도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10월 10일 미 브라이트바트지는 바이든을 신랄하게 비판한 민주당원 빌리 보바의 이야기를 게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중공이 쳐들어오는 동안 잠을 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멀거니 있는 사이 중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계속 제조업을 농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보바는 중공이 완전히 홍콩을 장악했고 전 세계로 다시 야심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미국이 안중에도 없을 뿐 아니라 중공을 방임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10월 9일 미국의 월마트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중공에서 인도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체인점 협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월마트는 중공에 442개 매장이 있었고 이는 과거 6년 동안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숫자입니다.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월마트는 인도에서 100억 달러의 제품을 구매해 팔기로 했습니다. 외자 기업이 중공에서 썰물처럼 빠지는 추세입니다. 닝포의 삼성중공업도 철수를 결정했고 일본의 액정 디스플레이 기업도 연말에 수조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700개 일본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중공을 떠났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